네, 마감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소나기를 세차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514포인트 선 여기까지 지수가 밀려 내려갔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마음을 비우면서 그동안 2350을 얘기를 해주셨던 게 계속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하방 압력을 받게 될지 오늘 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흐름 시그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네.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주부터 매수, 예스, 그리고 느낌표, 그 다음에 비중심주. 여기서 비중심주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5종목 제외한 종목들입니다. 비중심주 많이 빠졌다, 매수, 노, 느낌표입니다. 네, 핵심주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오늘 장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은 또 그 배경과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 하락하는 이유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FOMC 회의에서의 매파적 발언, 이게 일단 결정적이었고, 이거는 금리 긴축 기조에 대한 이 연장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대외 변수 제가 2가지 포인트 여러분한테 말씀을 그동안 좀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부동산 리스크인 거고. 그게 첫 번째가 부각이 된 거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국 2년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이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완전히 망가진 거고, 오늘 이제 갑자기 물량 쏟아지는데, 여기에 블라인드 이제 부채질한 사람들이 있죠. 예, 선물 세력단. 그죠? 선물 세력단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폭포수처럼 급락한 이런 좀 하루였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봉 마무리 됐잖아요. 예, 요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또는 이제 한국경제나 아니면 이토마토나 어디든 검색하면 이제 다 이런 뉴스 다 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는 표면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표면적인 거고 이걸로 저는 이제 시장을 판단하지 않고 전 돈으로 판단해요. 왜 급락을 했느냐? 돈이 부족해서 자금 회수한 거예요, 여러분. 투자 주체들이 자금 회수한 거예요. 별로 돈 안 될 것 같다. 2,600 요 구간에서 돈 별로 안 될 것 같다. 돈 회수하자. 돈 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 2600 정도 사이즈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한 5조에서 한 7.5조. 그러니까 한 8조 정도 보면 되겠죠. 5조에서 8조는 2200에서 한 2600 정도 나왔을 때의 평균 거래대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조 이하로 떨어지는 시장이면 2600 이상에서 따라간다거나 호재가 나와서 따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화를 당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거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적어도 2600 이상 가려면 12주 이상은 자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12주 이상. 물론 돈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중심주 몇 마리만 자금 쏠려서 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뺀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빼니까 어떤 기업부터 빼겠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주식이 있을 거고, 별로인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주식은 별로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심주로 저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중심주. 돈을 빼고 싶은데 중심주는 별로 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심주에서 돈을 더 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마디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화요일 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중심주하고 비중심주의 낙폭이 점점 차이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비중심주 물타지 마라.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언제 사야 될까요? 2350에서 사면 되잖아요. 진짜 중심주가 아니라 좀 시장의 매도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 물론 놓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폭락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뭐가 아쉽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수 거래 대금 증가하지도 않는데 중심주 살 돈이 더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한 줄에도 중심주 더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얘들은 어차피 제일 먼저 살아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한, 2600에서 2514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한 12주에서 빠진 거거든요, 여러분. 12주에서 지금 7조까지 떨어졌으니까 5조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 5조를 회수한 게, 봐봐요. 삼성전자는 돈을 별로 회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안 팔았다는 얘기가. 하이닉스도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11만 6천 원이면 거의 안 빠진 겁니다. 한 3천 원 빠진 건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거의 안 빠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57만 원 정도 되니까. 오히려 한 2만 원대, 4만 원대보다 오히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39만 원대하고 40만 원대 초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매수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빠지긴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54에서 48. 그럼 중화 정도 한 분할 매수하면 평균 단가 한 52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차, 2차 매수하신 분들은 3차 매수할 자금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심주가 같이 무너지면 알잖아요. 2350에서 사는 거고. 놓치는 경우가 나오면 순환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2개월 축사든지 뭐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보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진행이 될 때 갑자기 무슨 일이든 갑자기 진행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순서. 징후. 우리가 우물에서 그 물 나오기 전에 징후가 있잖아요. 열심히 땅을 파다 보면은 좀 축축해진다든지 뭐 이런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물에서 물 나오기 전에 좀 축축해진다든지 이런 징후가 있다고. 그런 징후가 나오는 거 보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함부로 시장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돈하고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신세를 좀 줬다. 나 돈 빼겠다. 16조, 12조, 10조, 9조, 최근 들어선 7조까지. 그러니까 중심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에코프로 같은 주식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대장주들은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 먼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충돌되는 거지. 이제 돈을 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0만 원짜리가 지금 90만 원대까지 갔었던 상황이었고 포스코도 60만 원대가 부담이 되지 지금 4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고 60만 원대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48까지 떨어졌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팔기는 싫고 적극적으로 사기는 싫고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 2024년도를 생각하자니 반도체는 감산했고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배터리는 어차피 증설할 거니까 계속 성장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이 중간에 발생되는 악재 속에서 좀 물량만 좀 일부 회수하는 거죠. 거품만 좀 일부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여기서 좀 타협점을 맞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같이 나오고 있구나. 근데 가차 없다. 뭐가 가차 없냐면 비중심주들은 가차 없다. 오늘 주식들 가운데서 여러분 첨보가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또 신저가예요. 그리고 LNF도 양극대인데 이번 구간에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반등을 해도 졌죠. 이건 반등 없이 빠지잖아요. 돈 더 회수하네. 약한 주식에서 돈을 지금 더 회수한단 말이에요. 강한 주식에서 잘 안 뺍니다. 한미 반도체가 우리가 그 IT 반도체 섹터가 거의 대장으로 올라갔던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은 조정폭이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나머지 주식들 시장이 상승을 했었을 때 주도를 못했던 애들이 돈 더 빠지지. 왕. 그러니까 각 섹터의 왕. 저는 이제 중심주로 좀 여러분한테 분류해드리는 건데 이 왕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기에 만약에 시장이 등락 과정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이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의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이지 대세하라고 갈 생각이 시장이 1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신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호가 나올 거냐면, 자, 작년도 7월 달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8천억 정도 신용 물량이 청산이 됐었거든요. 청산이 된 다음에 9월 달, 요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찍거나, 지수보다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이 나와요. 이때 거래대금은 증가하지 않아요.
전체 거래대금 안 늘어난다고.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거래대금이, 평균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증가했어요. 이때가 평균 거래대금이 한 8조였었거든요. 8.2조 정도 증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전저점이 깨지더라도 매수세가 먼저 붙는 중심주들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 종목이 5종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이 매수가 제일 먼저 붙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짜다. 가짜 반등이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지수는 급락하더라도 배터리 내에서 낙폭과대에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좀 약간 이름 있는 기업들 있잖아. 뭐 LNF나 코스모 신소재나 나누신 이런 거는 개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서 이번 구간을 대응을 하시고, 초보자분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심주 얘네들만 보세요. 얘네들만 싸게 사시고, 얘네들이 만약에 매수세 부창 같이 묻어지지 않으면 그냥 한 2,350이나 2,400 요때 적극적으로 살 생각 하시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중심에 있는 주식부터 먼저 매수, 비중심주는 많이 빠졌다가 매수하지 말고 중심주로 교체를 하시거나 진짜 늦게 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가격에 혹하지 말고 종목을 보자. 중심주 5개만 기억하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앵커님, 네. 에코프로 또 추가하셔야 되는데. 네. 종목국 네. 가운데서 그동안에 빅5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에코프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까지 추가를 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이 딱 꼽혔습니다. 5개 종목 플러스 알파로 에코프로까지 이제는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 저변으로 여러분들 시선 분산은 안 된다. 싸다고 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한 번 더 강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좀 편한 장 그리고 또 믿음직스러운 우리 장의 모습 다시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